일곱 번째인데 제목이 우리 무슨 야담에나 야화에나 나올 법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남풍이 미소년을 납치해온 궁중비사. 뭐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거 가남풍 얘기는 뭐 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하여간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목을 이렇게 가남풍 얘기를 붙였습니다만은 사실 이 가남풍이 미소년을 잡아서 뭐 궁중으로 데려가서 뭐 어떻게 했다는 그 얘기가 이게 정말 무슨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교적 도덕관념이라든가 형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남녀가 유별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심할 때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뭐 한 자리에 7살 넘으면 앉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까지 해서 그것이 말하면 유교가 가지고 온 말하자면 이제 뭐 속박이랄까요? 뭐 속박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세는 속박이라고 씁니다. 이런 형식에 의해서 사람을 얽어매는 그러한 이제 시대에 살거나 그러한 사상적 입장에서 본다면 가남풍이 황후거든요. 이제 진나라의 2대 황제의 황후인데 황후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말하면 미소년을 잡아다 궁궐에 가서 뭐 하고 어쩌고 했던 이건데 이것을 그 시대의 사상적 상황으로 이제 해석을 해 본다면 적어도 그런 대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육아적 그런 사고방식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 오늘날 뭐 젊은 사람들이 전철안에서 뭐 입맞춤을 하고 하는 걸 돌아보시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맨 처음에 주제가 이제 가남풍이 미소년을 납치하다 이제 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테니까 자시통한 권 83에 이런 그 AD 299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후. 이 가후는 가남풍을 갖다가 황후니까 가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음학일심, 음란하고 참 포악하기가 날로 심해졌다. 그래서 사어 태의령은 벼슬 이름이죠. 말하면 의사의 아마 주치의나쯤 되는 사람이 태의령일 텐데 정거라고 하는 사람나 사사롭게 잘 지냈다. 이 말은 점잖게 이제 사자를 썼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사사라에 통정했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녹상 제도상 연소 입궁이다 이렇게 해서 녹상이라고 한 건 대나무로 싼 그 광주리 같은 걸 갖다 말하는 거거든요. 대나무 광주리를 가지고 저쪽 그 이제 장안에 저쪽 그 이제 어떤 구통에 갔다가 미소년 다니는데 미소년이 보였다 하면 거기 이제 대표가 탁 가서 너 잠깐 봐 그래가지고 싹 납치해가지고 이제 도상 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연소 젊은 사람을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궁궐로 들어갔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권이 그건 알아서 상상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기누설. 그런 사실이 누설될까 두려워서 왕왕살제 가끔가다 이걸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자시통감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남풍에 관한 기록이 요것이 무슨 뭐 아주 길게는 기록 안 되면 이게 중국에 보면은 이런 가남풍에 관한 소설이 아주 굉장히 길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설 재미있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소설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남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황후인데 이 사람을 갖다 음란한 여성의 대표로 이제 명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명나라 때에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 홍무연간에 홍무숭전연간에 말하면 양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승암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집을 썼는데 거기에 정려 정사, 그 정려라고 하는 건 아주 정절이 깊은 여인, 그렇죠? 그다음에 정사라고 하는 건 올바른 뭐 선비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여자는 말하면 정숙해야 되고 남자는 아주 올바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떤 사람이 정숙한 여자하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말하면 바른 그러한 이제 선비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글을 쓰면서 그 가운데 한 구절 탁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요. 정음재성이다. 정숙한지 음란한지 한 문제는 그는 성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성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부재색 얼굴이 이쁘다 예쁘지 않다 예쁘면은 무슨 음란하고 뭐 예쁘지 않으면 정숙하고 반대로 예쁘면 정숙하고 예쁘지 않으면 뭐 이제 정숙하지 않다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숙한 거냐 음란한 거냐는 재성 그 사람의 성품에 있고 성격에 있는 것이지 이제 그 이제 색 얼굴색 모양새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말하면 가남풍지 단흑 진금봉지 형루 기음이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가남풍이 나옵니다. 가남풍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진나라 해제의 황후인 그 이제 가황후를 갖다가 그 이름을 직접 이제 써버렸죠. 그래서 단흑이라는 건 키가 작고 얼굴이 까무잡잡하다 그런 말이고, 그죠? 그래서 가남풍이 얼굴 키가 작고 얼굴이 가무잡잡하다는 말은 뭐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 가남풍이 어떻게 황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아버지 진무제하고 사마염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너 며느리를 이제 누굴 봐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가충이라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어떠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은 5가지의 결점이 있다. 뭐 키도 작고 뭐 떠고 이랬는다. 그래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단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제 단점을 갖다 말해 주는 거고 진금봉이 형이건 이게 아주 뭐랄까 누추 사람을 가져 누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여간 잘생기진 않은 거죠. 그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못생긴 여인도 그 음란함이 아주 심했다. 이렇게 이제 이 문집에 써 있습니다. 그게 이 가남풍이라는 여자가 진짜 음란의 대표인 양 이제 문집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관해서 가남풍에 관해서 쓴 것은 양신뿐만 아니라 양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원나라 말기에 그 이제 말하면 이제 시인이고 이제 뭐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복고시집이라는 데서 이제 가남풍이라는 여자가 대단히 음란하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근데 송공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가남풍을 갖다 평가하면서 자기 책에 원시체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남풍이 이렇게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 음란한 여인의 대표로 우리가 그리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평가한 시대적 배경을 보지 않고 그 평가만 보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하면 오늘날 같이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이제 이제 서로 사랑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만약 20년 전 사람만 하더라도 도대체 어느 집 자식이야 이제 하고 나무랬을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좀 바뀌니까 우리도 뭐 받아들이긴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러고 넘어가는 거라면 그건 뭐냐면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시대적 상황이라는 걸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역사를 보는데 정당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평가가 정당하냐? 그것은 명대 입장에서는 정당했어요. 원말 명초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 원장이가 이제 주자학을 갖다가 말하고 자기가 국교로 받아들일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아마 정당하다고 할 거지만은 그 시가 가지고 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남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름이 이제 원래는 시라고 그랬는데 후에 가서 이제 남풍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서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진나라 때의 개국공신이라고 벌써 우리가 이제 개국공신이라고 하면 가충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 가충이 어느 정도 공로를 세우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거의 진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가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충의 세 번째 딸인데 가충이 결혼을 두 번 해서 후처가 곽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나라 삼국시대의 위나라 시대에 가규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가충의 아버지가 가규죠. 그러니까 가규의 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진에 가서 해제, 2대 해제라고 하는 이제 사마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마충이라고 하는 사람의 황후가 됐어요.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제의 황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가 황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이 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자를 붙이는 거고 성이 가시니까 가시를 붙이는 거고요. 그래 해가 황후 또는 그냥 가후라고 이제 불리기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명대 이후에는 황후라는 후자가 싹 떼어버립니다. 이 사람한테서. 황후라는 이름을 딱 떼어버리고 그냥 이름적으로 가남풍이라고 이름을 대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역사 쓰는 데서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역사를 쓰는데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쓰면은 이것은 성을 안 쓴 것보다는 한 등급 아래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다 이름까지 쓰면은 그것은 한 등급 훨씬 더 아래로 호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공자님을 말씀할 때 공자의 이제 논어에서 보면은 공자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죠? 아시는 대로 이것은 자왈 그렇습니다. 왜? 그 공자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은 성을 함부로 부르실 분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이야. 그러니까 자왈입니다. 그 자가 아들 자자니까 혹시 아시죠? 아들 자자의 의미는. 그죠? 자자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은 이제 제자백가에서 스승이라는 뜻. 스승보다 조금 더 높여서 부를 때 자자를 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자를 붙이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이황 선, 그다음에 무슨 선생 뭐 하죠. 한 군데 꼭 있죠. 네? 뭐 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저기 이제 송시열 선생, 우암 선생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 우암 선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송신의 집안에서는 말이야 우암 같으면은 이건 자자를 붙일만 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그 집안에서 송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송시러 선생의 그 이제 문집을 갖다 다 합해가지고 송자대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퇴계 쪽에서나 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건 뭐 하여간 집안에서 그런 거니까 공식적으로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잘하고 보는 건 선생보다 한 등급 올려서 붙이는 건데 공자의 제자들은 이제 공자 자기 스승을 갖다 성을 안 붙이고 그냥 자왈 그렇게 해요. 자왈, 그죠? 유붕이 자 원방내하니 불행하고
뭐 그 저 농로 첫 규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친구가 먼 곳을 오니 어디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활입니다. 근데 맹자에 가면은 그게 맹자활입니다. 맹자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등급이 있어요. 부르는 등급. 그냥 선생님 부를 때도 이제 여기 학교 계신 선생님들 계신데 학생들이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 김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떠세요? 성 부르면 기분 나쁘죠? 예? 성 부르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인데 한 사람을 불러야 될 때는 어떻게 봐? 그래서 선생님, 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부르고 이건 촌칭이고 그런데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 김 선생님.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주자나 정자를 부를 때 이렇게 되죠. 자주자, 자정자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들 자자를 정자나 주자 앞에다 또 붙인 게 있어요. 주자학책에 보면은. 그러면 공자님께 자를 하나만 붙였는데 주자 선생의 주자의 제자도 우리 선생님, 정희천이나 정명도의 제자들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우리 선생님도 성을 부르면 안 될 텐데, 근데 그렇게 성을 빼고 자활 그러면 공자하고 헷갈릴 필요가 그럴 수 있으니까 자주자, 자정자. 이거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가남풍이라고 직접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깎아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진시대 이전까지 그 이에 명대 이전까지의 가남풍을 부를 때는 절대로 가남풍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명대에 온 이후에 그냥 가남풍이라고 직접 써버리고 그리고부터 가남풍은 아주 음란한 여성의 대표자로 이제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시가 어느 정도나 이제 권력을 쥐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가 말이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누굽니까? 조비가 이제 위나라 세웠죠. 한나라로부터 받아가지고 헌제로부터 받아가지고 위나라 세웠는데 그때에 가장 이제 군사력에서 조조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마의 아닙니까? 사마중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조조가 죽고 그다음에 조비가 죽고 나니까 위나라 입장에서 조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마씨가 워낙 말하면 공로도 많고 말하면 군사적 지략도 있고 이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저기로 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마이가 은인자 중 하다가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 역사 잘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 이제 사마이는 이때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씨가 계속 감시를 합니다. 계급은 태위로 높은데 그냥 그래서 이제 조씨네 누구 이제 좀 가까운 사람이 어디 먼지 관직을 간다고 이제 인사하라. 형식사는 인사하러 갔어요. 그 인사 저를 보고 제가 어디 요새식으로 제가 지금 대전시장이 돼서 갑니다. 그러니까 듣고서 사마이가 뭐라고? 어디 함경도로 간다고? 이럽니다. 아닙니다. 제가 대전시장으로 가요. 함경도 아닙니다. 뭐라고? 사실 다 듣고 있죠. 그러더니 이제 시비가 죽을 갖고 와서 그래서 죽을 갔는데 일부러 입에 다 흘립니다. 그러니까 사마이가 예전에 사마이지 이젠 다 갔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어디 성묘 간다고 조씨네가 성묘 가는 누굽니까? 조조의 무덤에 제사 지내야 간다고 하면 간면 문 탁 닫고 구태타 이렇게 버렸죠. 그 사마이가 자기 아들 둘 사마소하고 하고 이제 했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위나라대로 있는데 위나라의 만약 실권은 사마시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사마시가 세우는 거죠. 그 이제 하는데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이 이제 세웠는데 그 사람 이제 또 사마시 내가 그래도 황제인데 그리고 사마시에 들어다니다가 바뀌었어요. 바뀌는 조모 그래서 또 조모라고 하는 사람 바꿔놨습니다. 바꿨는데 이 사람 나이 20살인가 뭐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우리 징조 할아버지 조조가 이제 한 건데 이 나라를 갖다 저 사마시가 뒤고 흔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젊은 혈기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군권은 다 이제 사마시가 다 쥐고 있는데 궁궐에 자기 부하들 무슨 뭐 신부로 뭐는 환관 뭐 이제 그 이제 젊은 사람들 해서 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정말 내가 직접 나가서 이제 저 조시하고 싸우겠다. 그리고 연을 타고 연을 타고 칼을 빼들고 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이런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 가니까 그래도 황제가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데 군사들이 감히 범접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그때에 누가 나서냐면 가축이 나서는 거예요. 그 가축이 누군 이제 중호군인데 이때 옆에 이제 그 성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물론 이제 사마신의 편이고 거기 이제 가충이라는 사람 그 아주 신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게 뭐 이럴 때 하라고 그랬지 뭐 물어보긴 뭘 물어봐. 죽이란 말 안 하고 그냥 해서 이제 조모를 죽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물론 이제 여기서 정치적으로 이제 가충이 사실은 시켰지만 가충 목칠루스는 아니죠. 그 성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건 물어봐서 충성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건은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새는 꼬리 자르기라는 말 하잖아요. 성제 목치고 끝내서 딱 끝나. 그러면 이제 권력은 이제 말하면 사마시한테 가고 그다음에 가충이 말하면 최고의 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마염이 죽고 이제 그리다가 이제 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말하면 조신의 임금을 하나 세워요. 황제를 하나 세워요. 그건 뭐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징검다리 황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데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왕, 창왕, 하담에 공양왕을 세웠다가 이제 공손하게 양보 잘하셨으니까 이제 공양왕이 된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된 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역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마시내로 가고 사마염이 하고 그다음에 사마염이 죽고 나서 이 사마해제인데 이제 결혼할 때 진 무제가 이 사마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누굴 이제 태자 비로 뽑을 거냐? 원래는 저 사마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숭맥이라고 합니다. 혹시 숭맥이라는 말 아십니까? 그거 이제 콩과 보리 이걸 구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우니까 이제 사마충이 개구리가 밖에 가니까 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저 개구리 누가 울라고 그랬어? 왜냐면 자기는 황제가 명령하면 모든 게 다 들어주는 줄 알고 개구리가 우는 것도 황제가 명령해서 우는 걸로 생각을 할 정도의 말하면 숭맥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세상 사람이 다 가난하고 저기 하다 그래 밥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밥 없으면 고기를 먹지.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이제 사마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숭맥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숭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마충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맨 처음에는 아주 그 이제 해제의 그 이제 배필로도 위관의 딸이라고 하는가, 위관이라고 하는 사람 딸인데 아주 잘생기고 이쁘고 뭐 어떻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게 정치적 노름이죠. 정치적 노름인데 그때 이 사마염의 그 황후가 누구냐면 양씨라고 하는 양황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위관하고 사돈을 맺는 것보다는 이 가충하고 사돈을 맺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면 누굽니까 이제 가후를 갖다 밀어서 이게 결혼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가후가 결혼한 다음에요 아주 엄청난 정치적 그 일을 갖다 사건을 벌입니다. 뭐냐면 자기를 도와준 말하면 시모라고 할까요? 그 이제 사마염의 그 황후 그 양황후를 축출해냅니다. 자기가 황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태자로 정해진 사마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사마염이 사실은 사마충이 워낙 쑥맥이고 바보가 돼서 이 녀석이 나라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충의 아들이 사마휴리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애가 있을 텐데 어린 애였을 적에 그 궁궐에 불이 났대요. 이제 궁궐에 불이 나니까 이제 사마염이 황제가 앞에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손자 사마휴리라고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 이쪽으로 와세요. 왜 그러냐? 황제가 불빛에 얼굴을 내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좀 위급한 상황에 황제가 얼굴이 불빛에 비춰가지고 황제가 저기 있다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할아버지를 그늘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마염이 내 아들은 시원찮지만 손자는 참 똑똑하니까 그래도 아들을 세워야 저 똑똑한 손자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테니까 뭐 하고 했던 사람이 사마휴리인데 이게 이제 사마염이 죽고 나서 가후가 나가서 이것을 갖다 제가 쓴 책에 아주 좀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 공의를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게 8왕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부 가후가 관계됩니다. 물론 자기도 그 통에 죽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가후라고 하는 가난풍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명대에 얘기했던 대로 은면한 여성의 대표라고 하기보다는 대단히 정치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평가는 결국 사실은 일부밖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난풍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자기의 양황후가 무대 사마염하고 결혼해서 양지라고 하는 황후인데 그 아버지 양준과 방씨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진나라 세우는데 공로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풍에 의해서 말하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자 사마휴리도 이제 이렇게 죽는 이게 그 구도를 보시면은 얼마나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말하면 정치적인 이제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알 수 있는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가난풍에 아까 이제 미소년을 데려왔다든지 이런 것을 일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일탈이라고 보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거로 보는데 그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일탈한 것이냐 그런 거죠. 기준을 우리가 두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두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일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한대에 형성된 유가적 의례와 규범을 깨트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한대는 지난번에 한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무제가 유학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유학의 충과 효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과 효를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관리를 한 사람이 시키자고 그래가지고 충효를 갖다가 시켰죠. 그리고 충효를 안 하는 사람은 관직에서 배워냈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마음속으로는 충효의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로라도 충과 효를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만들었단 말이죠. 한대. 그렇죠? 전 이제 요새는 그런 이제 며느리가 있을 까닭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가끔가다 그 며느리가 말이야, 어느 집 막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퍼서 울어야 될 텐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잘 죽었다고. 그렇잖아요. 맨날 일 못한다고 구박만 하고 했는데 시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지. 왜 눈물 흘리니. 그렇다고 안 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애고애고 치마에다 이렇게 침을 발라서 붙였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예,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를 따라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가적 도덕 규범이랄까, 의례라든가 이런 것이 형식화돼 있는데, 이때 한나라 전한 시대가 200년, 후한 시대 200년, 400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진나라 시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그 한나라 때의 유가적 규범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 가신의 집안 좀 봅시다. 가신의 집안 보면 이거 참 웃기는, 요새식으로 봐도 웃겨요. 자, 이제 누구예요? 가충이라고 하는 아까 해문왕후 가남풍이죠? 가남풍이 이제 두 사람의 그리고 이 해문왕후 가남풍의 제 여동생이 가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제하고 화문이 결혼했는데 여기서는 손이 없어요. 손이 없고 해제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사마유리인데 이건 죽여버렸죠. 자, 그러면 해제가 죽은 다음에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해문황후에 말하면 여동생이 가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시집을 가요? 한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여기에서 딸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는 여기는 저쪽 이모, 그러니까 해문황후의 이모죠. 이모의 아들로 입적을 하자. 그거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랬는데 또 요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또 어떻게 이제 둘째 아들은 얼른 이 한밀이죠. 이제 가밀이죠. 이제 그래서 이 가충의 아들로 갑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한밀을 갖다 가밀로 고쳐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충의 양자로 서면, 그러니까 가충 입장에서는 외손자가 아들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아들로 둔갑을 해야죠. 이 둔갑을 왜 시키느냐? 왜 시키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쪽에 요게 외손녀를 황후로 만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는 외손자가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모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세. 이건 유교적 규범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저기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럽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가 워낙 고생하시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나라 시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후한이 멸망하는 것이 AD 220년. 그렇죠? 요거 이제 헌재가 저기하고 그다음에 그 위나라 조벽에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삼국이 넘어가는 것이 265년 전후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삼국시대의 오나라 280년인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전한시대 200년과 후한시대 200년 가운데 중간에 무슨 혼란의 삼국시대가 약 한 4, 50년 진다고 하면은 이때까지 오면은 그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나라 시대의 유가적 말하면 행태랄까 유가적 규범을 갖다 한 것이 적어도 한 100년 내지 120, 30년 정도 된 다음부터는 국가가 그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강제로 교육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우리 삼국지 삼국지 다 읽으셨잖아요. 그 혼란 통해 무슨 국가의 힘을 가지고 유가 공부 안 한 사람 뭐 그다음에 유학 지키지 않는 것 갖다 혼내줄 여력이 없잖아요. 그게 말하면 혼란된 거예요. 그 후한이 멸망은 60년이니까 사실은 이제 영제 그 이제 삼국지에 늘 나오는 얘기죠. 영제 이후 약 100년간은 이미 이 시대에는 100년 동안 혼란의 시대가 계속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의 국교화를 하는 데는 국교화할 때는 국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국가의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은 국교화해 나갈 수가 없죠. 자,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국교화했을 때 국교화할 힘이 없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냐? 국교화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뭡니까? 여기는 지금 좀 어려운 말을 썼죠. 여기 유교의 형해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알맹이가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겉으로 표현될 때 이게 형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외형적인 이제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절을 안 하면 돈 10,000원 안 줘. 요새 손자애들 기를 때 저런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너 할머니한테 절하면 내가 돈 1,000원 줄게. 뭐 그러세요? 그 속으로 왜 절을 해야 되는지 몰라. 절해야 되는 이유는 1,000원 받으려고. 그것이 이른바 뭐냐면 마음과 떨어진 형식이 겉껍질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형해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교화하는 것까지는 겉으로는 잘 따라가는데 마음속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겉껍질만 남은 유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교의 국교화가 가져온 가장 커다란 잘못은 유교의 형해. 그러면 형해가 그러니까 속마음은 충성하는지 효도심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효도심이냐 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 부모 돌아가신 눈물 찔찔 흘리는 거. 그죠? 어른 만나면 그냥 공손하게 절하는 거. 속으로는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고. 이제 그러니까 외의식과 외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식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줘야 될 국가 권력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야? 돈 1,000원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절을 해? 국가 권력이 있으면 돈 1,000원 주잖아요. 충성하고 효도하면 적어도 곤장은 안 맞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관직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효령과라 같은 일. 그런데 뭐라면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알맹이 없는 이 형식적인 거 이게 뭐냐라고 하는 반성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성하는 사람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옮겨지는데 그걸 과감하게 그 형식을 깨트리는 분들이 진나라 시대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면 중림칠연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7분을 갖다 보통 이제 따집니다. 중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산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7분인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제 유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학, 노자, 장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자, 도적 읽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생긴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완적이라든가 해강이라든가 산도, 유령, 완함, 향수, 왕융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이제 말하 중림칠연이라고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인기를 얻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중림칠연도 그림 나오는 거 그림 뭐 이제 한번 보고 지나갈. 제일 먼저 완적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형식을 깨느냐? 이 사람이 보병교위니까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교위쯤 되니까 요새 아무리 최소한도 대령급은 되죠. 바둑을 친구하고 이제 두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요. 그게 친구가 있다가 이 사람아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집에 가봐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빨리 가봐야 됩니까? 당연히 가봐야죠. 효심이 한 분들이 당연히 가봐야죠. 근데 완적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가 10분 먼저 간다고 살아나실 것도 아니지 않는가. 자네하고 나하고 바둑 둔 자리니까 그저 바둑 이거 끝이나 내고 감세 바둑을 끝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내가 가서 살아나실 것도 아닌데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급해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풀 일이 있냐고 한 말이 나오죠. 옛날에는 다 여자들이 쪽을 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게 아니죠. 쪽 풀르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 뒤집어 입고 그렇죠. 왜? 부모 돌아가신 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거죠. 또 그것도 다 끼지도 않고 한 반쪽 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유가적. 그러면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다가 평소대로 술을 한 2발 탁 먹고 갔어요. 그런 유가적 형태의 그런 그 시각으로 들여다본다면 천하의 불호 막심. 그런데 이 완적이 가서 그 거상기가 상중에도 술을 마시긴 하는데 한번 통곡을 했다면 아까 며느리가 침 발라서 했다는 그게 아니고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눈물에서 피가 날 정도로 통곡을 하더라. 이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는 저거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무슨 머리 풀고 무슨 옷 갈아입고 뭐 술 안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다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피를 토하면서 통곡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도가 아니겠느냐. 형식은 깨라, 알맹이는 나타나라. 이런 이제 형상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진정한 효가 무엇이냐. 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냐, 형식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 완적은 이걸 갖다 깨버리는 이 완적이라는 사람, 이 초상이 묘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완적이라는 사람이 그런 뭐 이제 이 상중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 아까 보병교위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관직인데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굉장히 그 이제 누가 아니면 사마씨 이제 사마소가 그 저기 그 권력자거든요. 이때 사마소가 이제 진단 아직 그 이제 말하면 그 진단은 넘어오기 전의 얘기인데 그때 사회교위가 하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 완적을 갖다 놓고 뭐냐면 당신은 예법을 위반했다. 왜? 한나라 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사회의 예법을 위반했다. 근데 풍속을 파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명문과 실제를 종합해야지만 누구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회의 풍기를 물단시킬 사람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소에게 그 얘기를 그 합니다. 이제 그리면서 이 사마소한테 저 사람 이 완적이라는 사람 저런 사람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저 먼 곳으로 말하면 귀양을 좀 보내라. 그 사예들이 사는 지역으로 귀역을 보내서 이 중국의 화려한 문화를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사마소는 그래도 이제 완적의 그러한 그 이제 저기를 갖다 인정해서 그 옹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면 명교라고 그러죠. 이런 형식을 지키는 명교를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격을 이제 받아 나가죠. 자, 완적 위에 술 취한 그림, 완적 치와 술 취해서 둘을 넣어서 이제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해강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까 7명 가운데 해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 노자 장자를 굉장히 그 이제 좋아하고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제 중산대부라든가 이런 관직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관직인데 이 당시에 누가 있었냐 하면요 권력자가 있습니다. 말하면 위나라가 누가 촉한을 정복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종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대장군이죠. 그러니까 촉한의 유비의 아들 유선인가요? 이거 이제 가서 항복받아 오고 이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니까 이 위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해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회가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찾아가면은 그래도 앞에 아이고 이 어려운 거로 하셨습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 예의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 기거를 했다고 했어요. 기거라고 하는 건 그 기자가 뭡니까 저기 곡식가라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 곡식 요새는 키가 없죠. 민속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냥 기거라는 건 다리를 앉았을 때 이렇게 쫙 벌리고 앉는 거예요. 복이 나쁘죠. 그 복이 나쁜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기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허다못해 얘가 어떤 얘기면 유방이 자기 사위의 그 이제 나라 좋은 나라에 간 일이 있어요. 저쪽 갔다가 도망가서 이제 그 얘기는 근데 유방이 자기 사위의 나라에 가서 물론 제후국이죠. 가서 앉아서 사위 앞에서 이 기거를 하고 이렇게 앉았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조왕이 사위죠. 그런데 그 조왕의 말하면 부하들이 있다가 그냥 어떻게 화가 나는지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황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모시는 임금 앞에 기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반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것으로 끝나긴 하지만 적어도 황제가 기거를 했다고 해도 이 제후왕의 부하들은 화를 내가지고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할 정도라고 하면 이 기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화에서 그 말하면 사람을 말하면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냐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회가 이 해강을 찾아갔어요.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장자도 알고 노자도 알고 그러니까 유명하다니까 찾아갔는데 탁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종회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도 그냥 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간다고 그러고 가니까 말도 안 하고 가니까 하는 말이 이제 해강이 하는 말이 당신 왔다 뭘 보고 가셔? 이 말이 됩니까? 아직 최고의 권력자의 소관. 그러니까 이제 종회가 난 들은 걸 듣고 본 걸 보고 가. 이게 무슨 그렇죠? 내가 네 소문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너 그렇다. 그런데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해강. 이 해강이 그렇게 말하면 세속적인 관직이나 그러한 관계를 갖다 완전히 깨버린 것 같다. 완전히 깨버린. 근데 해강이 좀 그럼 최고인 줄 알죠?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강이 들으니까 이 산에 손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이 손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말하자면 속세를 초월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가요. 그냥 산속에 그냥 며칠 몇 번을 돌아다니다 다 해서 겨우 만났어 손등을. 그래서 손등이 그 이제 저기 누가 해강을 만나더니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너 제명 못 살겠다. 그럽니다. 왜? 이 초월하려면 완전히 다 초월해 버려야지 나처럼. 이제 그리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죽는데 이게 해강에 이 해강 생긴 데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조금 이제 쉬겠습니다. 산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산도가 이제 꽤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산도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 해강 보고 내가 내 자리를 갖다가 대신 내가 그만둘 테니까 해강은 네가 좀 해라.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이부랑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요새는 인사권을 휘두르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갖다 산도가 쥐고 있다가 이제 해강 보고 자네가 좀 해. 이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해강이 나 그런 일을 안 하고 거야. 그까진 일을 내가 왜 하고? 이 얘기는 적어도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마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불경스럽게 그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인재를 뽑는 자리인데 그까짓 걸 왜 해? 웃기네. 그리고 걷어찼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마소한테도 아까 좀 봐줄 그러다 사마한테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아까 종회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손등이 말한 대로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음악을 들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해강을 죽였다. 이제 사마소가 이거 화가 나죠. 자기 보고 인사권 좀 가지고 이제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말하면 이 탕림금이나 뭐 무왕 같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이러면 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짓 안 하겠다. 이제 그 사마소 보고 이제 너는 죽어다 깨나도 이제 말하면 탕림금이나 무왕 될 사람이 못 된다. 이래놔서 이제 한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근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도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노장 공부한 거죠. 그건 늘 말씀드리는 노장하고 인데 이 사람이 말하면 상당히 사마소한테 말하면 신임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갖다 이제 해준 사람. 그게 이제 중림칠연도고, 그 산도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저기를 했느냐면
나 혼자만은 아주 깨끗하게 살겠다. 근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오탁한 환경 속에서 나는 뭐 도저히 안 돼. 그래 한 번은 이 사람이 그 이제 아주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성가 뭐 시중인가 하고 있는데 이 이제 현령 원의라고 하는 사람이 선물을 갖다 줘요. 이제 요새 우리나라 김영란법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제 선물 갖다 줘요. 그 옛날에는 그 이제 실이라고 하는 것이 꽤 돈이 나갔던 모양이에요. 100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돼. 근데 이걸 갖다 바로 까발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현령이 나한테만 준 게 아닐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 안 받겠다고 까발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한테 받은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이제 말하면 그냥 싹 잘 봉함을 해서 딱 갖다 자기 집에다 이제 뒀다는 거죠. 이게 뒀는데 나중에 이 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걸로 죄를 짓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게 그걸 추가해서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가 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건 받은 거고 난 받기 싫은 게 안 받은 거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가서 이걸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 실 이래 딱 포장을 한 거기에 아주 먼지가 하얗게 끼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당시에 그러한 일반적인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전부 깨버린 그런 특색을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요 그림으로 그린 게 이제 이제 실 뭐 100근 갖다 줬는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산도 이게 산도 얘기고 그 산도가 상당히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갖다 쓰는데 누구를 쓰냐 하면은 이 해강 아까 이제 종회한테 이제 걸려서 이제 죽은 사람이 종회인데 그 사람 아들이 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죠. 자, 그러면 억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를 하려면 이 정부하고는 난 도대체 상종 안 하겠다. 그래야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벼슬을 안 합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데 산도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거는 유가적 속박이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 그대를 내가 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아버지를 죽인 정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 속박되지 말아라. 나와서 그냥 일 좀 해라. 그 말하면 이 효도를 지키는 그 속박조차가 덧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갖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소가 나와서 진정한 효의 의미는 진정한 효의 의미는 그렇게 무슨 뭐 두문불출하고 오는데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을 오히려 이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한데 이 해소는 그 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벼슬을 해나갑니다. 요거 해소고 산도가 이제 추천해서 한 거고. 근데 유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술꾼입니다. 술꾼이 돼가지고 그냥 뭐 그거 하는데 이 거리 창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요새식으로는 어느 일군 사령부 이제 참모장쯤은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그러면 꽤 뭐 정치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건 무위의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술 타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주덕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찝니다. 이제 뭐 송이니까 찬송하는 송자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법에 대해서 아주 이제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성감에는 어떻게 되면 이 유령이 다니는데 동자 하나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차를 갖다가 술 한 통 짊어지고 삽 하나 들고 너 따라와. 내가 술 먹다가 죽으면 그 자리에 퍼무요.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역사에서 얘기하면 방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방달이라는 건 불교에 가면은 중국어로 하면 방샤 이렇게 한다. 내려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말하면 세상의 얽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못하는 거죠. 해탈인 건 사실 그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방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말하면 이 방달이라고요. 이게 내려놓고 온 세상에 통달한 정도의 행동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어져. 그래서 술을 먹는데 술을 왜 먹느냐, 술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주독성. 이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술. 주독성. 어떤 대인 선생이 계셨다. 그런데 그 어머는 하늘과 땅을 갖다가 하루아침 세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만년을 갖다 잠깐 동안에 수유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을 갖다가 그저 창문이나 이런 정도로 보고 있다. 경류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파랑이라고 하면 온 세계죠. 역시 그것을 갖다 뜰하고 본다. 그 어떤 대인 선생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자기가 대인이라는 말이겠죠. 나는 사실은 적어도 천지, 아이고 웃기네. 세상 만사, 아이고 우리 뜰만도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요. 노목 저기 귀계 공자 아주 유가적 저기를 한 귀계 공자들이 와가지고 환한 눈으로 노목을 해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절치 예법이 이렇고 저렇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냐 예법을 하는데 그러면서 옳고 그러니 해가지고 이것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그런데 무사무려 그거 웃기는 얘기 생각할 것도 없다. 그저 내 세상 도도하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하는 걸 보면 참 웃기네. 뭘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나는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이 주독성이. 왜? 술 먹고 뭐 예법 어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너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느냐 그러면 참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 웃기네 하고 이제 자기는 도덕에 웃는다. 이게 주독성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길게 설명. 이건 주독성 노래 아주 유명한 거니까 붓글씨도 근사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놓고 이 사슴이 끄는 술에 들고 다니면서 이제 술통 미고 다니면서 삽 가지고 너 나 술 먹다 죽으면 이 자리에 파묻어 이렇게 얘기해요. 유령이 남긴 술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루는 술을 먹다가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만화님 보고 여보 술 좀 갖고 와. 그러니까 이거 술도 뭐 만화님이 말이야 이게 맨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울며 불며 술도 깨고 뭐 반찬 다 깨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제발 좀 당신 건강을 위해서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더니 그거 당신 말 맞는데? 근데 말이야 나는 성격이 술을 내 맘대로 못 끊어. 그러니까 술 귀신한테 내가 제사를 좀 지내야겠어. 제사를 지내면 그 귀신 힘으로 내가 술을 좀 끊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술하고 고기하고 딱 준비해서 제사 준비를 하니까 하는 말이 저 하늘에서 나 유령을 내렸는데 내 이름이 술이 옳시다. 그래서 나 한 번에 7곡을 마신다. 한 말이죠. 한 말을 마시는데 5곡을 마시면 그 묵은 술이 다 깨버립니다. 7곡을 마시면 술이 취하는데 5곡을 마시면은 술이 깹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마누라가 이 술 끊으라고 그랬는데 들을만 하지 못하죠. 기도문이야 이게 기도문. 들을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제사에 있는 술과 고기를 끓여다가 이제 먹었다. 이제 이게 일화가 이 얘기죠. 이제 이런 일화를 남긴 정도, 이게 유령의 종주도죠. 여기 이제 천생 하늘이 나 유령을 냈는데 뭐 하루 술 한 잔에 뭐 7곡을 마시고 5주고 이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완신애니까 이제 완적의 조카 되는 사람인데 아주 음악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세상의 한 거에 전혀 구애됨이 임달불구라고 해서 구애됨이 없이 한다.
근데 어떤 정도의 구애됨이 없이 했느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인종차별을 했다 그럴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모네 집에 북방에서 내려온 선비족의 비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름 오는 여자죠. 근데 여기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야단이 났어요. 이 양반 집에서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뭐 저쪽 그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말하면 뭐라고 부르래요. 하얀 상놈이랄까 뭐 하얀 뭐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 두면 이 저 조카가 와가지고 와남이 와가지고 자꾸 연애하니까 이 말대어서 보내요 몰래 얼른 가라고. 아, 그 친구하고 앉아서 이제 사랑방에 앉아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친구가 타고 온 말이 있어요. 여보, 자네 그 말 좀 빌려줘. 요즘 건는 자동차. 쫙 차가서 그 이제 비녀를 갖다가 그 말에다 함께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저 여기 뭐라 써있면 인종불가시라 사람의 씨를 갖다가 버리면 안 되지. 그게 뭐는 선비족이냐 중국 한족이냐의 구별 없이 사람으로 본 거예요. 종족 간의 말하면 경계선을 깨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선비족이 그래서 드디어 그 비녀가 나중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그 완부라고 지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고모한테 가서 뭐라냐? 당신이 그 구별하던 선비족도 아기를 낳네? 사람 아닌 것 같이 얘기하더니 이게 말하자면 그 이제 자유연애에 대한 주장이랄까 이제 이렇게 완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악기를 무척 좋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구자라고 이제 저기 실크로드 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 비파에서 한 완암이라는 악기 아주 유명한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 이게 이제 완암 묘속에서 나온 악기인데 이게 이제 북기 시대에도 이 악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향수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이 사람도 사마소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산지상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사람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쭈어관 꾸쭈어스. 그러니까 관직을 하긴 하는데 일은 안 한다. 요새 이런 관리 있으면 내쫓아야죠. 그러니까 소국무위의 태도를 해서 정치를 갖다 자연이 불가죠. 그러니까 자연에 맡겨놓고 거기에 무슨 기교를 부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 사람이 향수라는 사람이 유명한 아마 여기 철학하신 분은 그 향수의 장자주라고 하는 주를 담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를 담당한 게 해강이 하는 말이야. 야, 그 장자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함부로 닮은 괜히 본문 읽는 것만 못해 뻣뻣해져서 못 읽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향수가 죽을 날이니까 야, 너 참 주장 잘했다. 이제 해석을 잘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 향수하고 해강과의 관계를 갖다 얘기해 주는데 해강이 이제 그 사구부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쭉 해서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쪽에 이제 번역한 거고 이쪽 빨간 걸만 번역해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다 실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비파를 트는데 아주 절묘한 곡이 있어요.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비파 검은고인지 뭐 비파를 트는데 밤중에 신인이 왔다. 그래서 너 비파 열심히 타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하나 가르쳐 광산곡이라고 하는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서 약속을 해 그 신이 이 노래는 너한테만 가르쳐 줄 거야. 너한테만 가르치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 마. 그것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신의 입장에서 그 신곡을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 곡을 아무나 틀어가지고 그렇게 말한 그 묘미가 나는 노래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아까 해강이 사형이 이제 을 당하게 됐어요. 해관위원회였던 넘어가죠. 그 이제 여기서 형장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서 이제 목을 탁 베서 죽여요. 20보가 될지 30보. 해관위원회였죠. 그 자기 형이 그 옆에 있어요. 형님, 그 비파장 갖고 오세요. 20보고 나면 이제 죽는데, 죽는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형님, 그 비파는 거예요. 그 비파를 갖다가 다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요 노래, 요거 그때 신이 나한테 가르친 건데, 결국은 그 완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와서 그냥 그걸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도 안 가르쳤는데, 그랬는데 결국 내가 그걸 가르쳐주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런 얘기를 갖다 향수가 그 형장에서 그걸 갖다 쓴 시입니다. 그래서 사구부야. 옛날 내가 그 해강이 죽을 때 했던 그러한 옛적을 생각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이제 이게 광릉산이라고 하는 그 아까 지금 이제 광릉산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 기억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용으로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묘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하면 인생에 이제 의미 있는 거냐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광산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그 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완연이가 가르쳐 달라고 안 가르쳐 주고 형장에서 요 20보 가다 해가 유연히 줄 때 그 한번 틀고 자기는 죽어버려서 형장 이슬로 사라졌으니까 그것이 말하면 이 시대에 이제 광산 연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강과 향수, 해강이 하는데 향수는 옆에서 보고 그것을 기록을 해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 관직에 나가면서 아까 이제 분리세상, 세상 일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산수유학을 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왕룡이라는 또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산룡하고 이제 산도하고 왕룡이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왕룡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된 얘기가 종회, 아까 권력을 가지는 종회하고의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종회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촉한, 그 유성원이 황제를 있는 촉한을 정벌하러 가는데, 종회가 아주 걱정이 많아요. 자기가 그 진짜 성공하긴 했죠. 전쟁 나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이 왕룡이라고 하는 사람, 왕인데 그대 유주자사가 왕룡인데 그 손자가 왕룡인데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이 종회가 어떻게 해야 내가 촉한을 정벌할 수 있는가라고 계책을 묻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국가 이제 말하면 전쟁 하는데. 근데 하는 말이 말이요. 그거 하면 되지. 뭘 와서 미리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하고 그 이제 전쟁 나가 가서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뭐 내가 꼭 이겨야 된다 믿겠다 어쩌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세상을 갖다 이제 여기 넘어가는 거죠. 종회가 이제 촉한 넘어가는 이제 종회. 여기에 이제 왕룡이 이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 왕룡이 또 하나 또 유명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높이 그 관직에 올라갔어요. 나중에 올라갔는데 와가지고 도대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이 사람이 아주 재산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다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맨날 재상이 돼서 주판 가지고 다니면서 요 집에서는 수학이 얼마나 하고 주판 계산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인색하고 쓰지도 않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완함의
그 이제 아들 완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청담 쪽이죠. 그게 이 사람 보고 야, 너 좀 이상 그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너 와서 일 좀 할래? 이제 그리고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볼 땐 말이야, 이 성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인, 공자님 뭐 성인인 명교, 아까 이제 유학의 행시라는 이 명교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노장 쪽에서는 이 자연, 유의자연을 좋아한다. 네가 생각할 때 이 공자의 말씀하고 노장의 말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 것 같으냐? 이거 관직 주겠다고 하면서 질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완참이 가만히 있더니 아마도 같지 않을까요? 딱 세 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취직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쓰든지 말든지 뭐 하여간 그걸 듣더니 한참 생각해. 그래, 너 오늘부터 와서 이제 이래라.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이제 말하면 그 세 마디로 썬 이제 관리다 그래서 세 마디 열이라고 하는 이게 완첨 얘기이고.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뭐 중림치련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대 위에 나와 있던 예법을 갖다가 말하면 무시하고 경멸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고, 그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태도. 그걸 아까 얘기해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 그거 참 현명한데 똑똑한데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아까 얘기했던 방달, 방샤, 내려놔라. 이게 초탈이라고. 세상 것을 쓰고 벗어나서 올라간다. 그래 어느 정도로 이러한 이러한 청담 사상이 인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강이 아까 이제 죽을 때 이제 사형 집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때의 학생이 3,000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3,000명이 몰려서 그 사람 좀 우리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정에서 거절하고 죽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아까 광릉산 얘기도 하고 무슨 사고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적어도 태학생 3,000명이 모일 정도의 분위기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맨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면 가남풍이 이제 뭐 어떻게 하고 뭐 한 얘기를 그 한 사람의 그러한 말하면 일탈로 볼 것이냐,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사상적 분위기를 말하면 얘기해 주는 거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도 아주 굉장히 여러 사람, 중림치련 말고도 그냥 대부분이나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공자님 말씀하신 거 육경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제 육경이라는 건 무슨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악기 이렇게 해서 이제 육경 얘기했잖아요. 육경이라는 게 그게 뭐냐? 이것은 성인의 찌꺼기다 그렇게. 찌꺼기라는 건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 육경을 봐가지고 그 성인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대변을 보고서 그 사람이 먹을 음식을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그 육경이라는 건 그야말로 성인의 찌꺼기라고 하는 말까지 이제 하는 시대다. 이제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하우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은 조조의 조신의 편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씨가 구태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우연이 나중에 이제 체포될 수밖에 없죠. 구테타 세력 입장에서는 하우연이 조시 평이가 그 이제 사형 들어갔어요. 근데 이 종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수사를 담당해서 근데 이 하우연이라는 사람이 네 마음대로 쓴 거예요. 살아나려고 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야. 그건 네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종육이라니까. 근데 하우연의 인격을 아는지라 쓰긴 써야 되겠고 그래서 써가지고 이렇게 썼으면 그래 잘했다. 그 사마신에서 원하는 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종육은 사마신에 원하는 대로 썼어요. 그 보니까 자기 죽게 생겼다. 그러면 야 임마 내 이런 일 안 했는데 이런 일 해. 썼다고 써. 근데 그런 얘기 잘했다. 그래. 알았다. 가서 사형 집행 동시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안색이 하나도 편하지 않아. 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말하면 이 청담이고 노자이고 세상에서 초탈한 사람이다.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가지지 않고 뭐 삶과 죽음의 관계를 갖다가 훌쩍 뛰어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기 이런 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서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왕이지의 난정서 같은 것은 이제 난정서 유명한 그 글씨죠. 유명한. 근데 이제 난정서 내용이 뭐냐? 이건 이제 고시대가 지난 시대인데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서 여기에 보면은요. 한 번 죽고 사는 것이 허탄한 일이다. 난정서에. 근데 사실은 이 난정서를 쓰시는 분들이 이 정신을 정말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가지고 쓰시겠죠. 그죠? 그래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난정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우군 장군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웃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산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면 뜻맞는 사람끼리 와서 시내가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로 쓰고 그 시를 쓰고 그러면서 그 난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아들 왕휘지와 왕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휘지라고 하는 사람 이제 왕이 환충이라는 환원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게 이제 지금 진나라에선 환신의 집안이 나중에 이제 반란들이 그 굉장히 커다란 집안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집안의 환충이라는 장군에 참전을 했는데 자. 환충이라는 사람이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참군이에요. 왕희지는 왕희지의 아들 왕휘지는 참군이거든. 참군은 이제 말하면 참모죠. 그러니까 이제 장군은 연을 타고 이렇게 가죠. 그 자기는 말 타고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쏘나비가 떨어졌어요. 비를 맞게 생겼단 말이야. 그게 말에서 내려서 빨리 뛰어가서 이제 환충 보고 하는 말이 이거 뭐 자리도 이렇게 넓은데 혼자 비 안 맞고 갈 게 뭡니까?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말하면 상하의 그러한 경계선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환충도 그걸 받아줘요. 그것이 위진납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뭐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아마 돌아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왕이지가 가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대나무가 참 멋있어요. 그래서 참 숨어서 이거 대나무를 감상하고 그러다가 그 집에 대나무 집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왕이지가 그걸 감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리 깔아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실컷 감상을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쓰다 보니 기분 나쁘고요. 그냥 떠는 거예요. 우리 뭐 자리 깔아주면 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지가 이제 또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흥 따라 친구 찾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오늘 다리 켜야 한데 눈이 가나비가 쫙 흘러갔구나. 온 세상이 하얘요.
베란간에 한 4, 50리 떨어지는 친구 생각이 나는 거야. 가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팍 나서 그 친구 만나가요. 밤중에. 그리고 배 타고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그 집 문 앞에 이제 탁 달아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그만 배를 타고 오는 사이에 친구를 만나보고 싶었던 그 흥이 딱 깨져버렸어요. 그 오는 동안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와서 문 앞에까지 갔다 하느냐? 아까는 흥이 나서 찾아왔는데 이제는 흥이 깨졌으니까 내가 친구 만나볼 필요가 없다. 네. 근데 그런 저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이 말하면 허장성세 같은 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사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데 그 동진의 재상인데 이게 이제 그 전진의 그 부견이 북쪽을 통일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비수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군대를 많이 가거냐?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쪽에는 결국 한 20만 명 정도밖에 군대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동진에서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자기 조카가 장군, 대표 장군이, 이 사람은 이제 사안이나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요새 시공은 이제 수상인데, 삼촌, 방법 있어요? 야, 넌 가서 싸우네. 방법 다 있지? 방법 있긴 뭐 있어요? 뭐 대사도 못 들어. 그러다 했는데, 가서 바둑 두고 있어요. 바둑만 두면 어떡합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용케도 요거 이제 자세한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용케도 이 비수라고 하는 데서 말하자면 그 이제 동진의 군사가 이겼습니다. 이게 이제 비수대전이라 비수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이 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친구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이제 전진의 군사를 이겼습니다라는 이제 최고 수상이니까 뭐 쪽지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보더니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친구가 뭔 쪽지가 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애들이 이겼대. 그 엄청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런 정도로 허장성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갔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 우리가 이겼대. 이제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옛날에 남학신을 신었던 모양이죠. 여기 굽이 이렇게 길려면 가다 문지방에 탁 걸려서 이 굽이 깨지는 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극치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요새 이제 고사로 나와 있는 얘기죠. 그냥 이게 뭐냐면 이 위남북조의 이러한 말하면 이게 뭐 탈속한 모습의 여러 형태가 이런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둑 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왕위지의 아들 왕위지 얘기 또 한 번 더 하면은 이 환신에 또 이 환신에 있는 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이라는 장군인데 아주 그 당시에 뭐니까 검교랄까 이제 굉장히 탈탈해. 그 절창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쓰는데 3절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위지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는 자기가 이제 인사 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 강을 건너 어떤 그 항구 쪽에 갔는데 그때 마침 저 환희가 그 배를 타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면식도 없죠. 장군인데요. 근데 다짜고짜 그 배가 정박하자. 야 환희 장군, 당신 이제 비파 잘 탔다며? 나를 위해서 한번 타줄래? 요새 자유로운 시기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얘기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풀어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환희가 말없이 꺼내서 네가 누구냐?
뭐 그런 거 물어볼 것도 없이 아 그래 뭐내 피리 소리 듣고 싶으니 그래 듣고 싶으면 내가 들어줘야지. 거기에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 계급자의 경계를 다 봐. 이게 이제 피리 부는 얘기, 이제 항구 얘기, 뭐 그 매화산매 그림이 많은. 그런데 이렇게 진정으로 의미해서 이제 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럴 땐 아까 이제 유학의 형식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기가 있으니까 내용은 그만두고 형식만 쫓아하던 그런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고 그랬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면 또다시 이러한 청담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 하니까 자기는 실제로 청담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거 비슷한 가짜 무늬만 닮은 청담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문장가이죠. 사형훈이라고 하는 시도 쓰고 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현의 그 손자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산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내가 이렇게 재주가 많은데 왜 정부에서 나를 안 써줘 앙앙불락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속으로는 말하면 관직에 가고 싶은데 이것을 갖다가 말하면 그 당시에 청담적 분위기를 갖다 나는 그래 따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거 더 할 수 있는 것이 왜 범역이라는 사람인데 범역이라 누구냐면 그 이제 후한선을 쓴 사람이 범역이죠. 이때 썼는데 이 사람이 후한선하는 역사책을 썼으니까 얼마나 글도 잘 쓰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좀 출세를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안 되고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그게 잡히면 바로 죽여야 될 텐데 정부에서 사람 안 죽이고 한 20일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나를 또 정부에서 사면해서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하는 희망을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수무 해생금여 서동하우생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 감옥에서 합니다. 뭐냐면 내가 산 청담이다. 그래서 비록 나는 해강의 그러한 그 검은고는 못 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까 이제 그 하우현 얘기 안색이 하나 두면 적어도 대체적으로 하우현의 안색 정도는 내가 비슷하게 될 거다. 내가 사용받으면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를 갖다가 득 썼어요. 근데 20일이 지나서 이게 사면이 됐으면 그래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알았을 텐데 상황이 바뀌어서 사형 집행을 하게 생겼어요. 그 사형 집행장에 이제 가는데 거기 자기 아내도 올 거고 누이도 올 거고 처처들이 와가지고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고 울고 그러니까 눈물을 찔찔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조카가 삼촌은 그 전에 하우현 정도의 안색 정도 태범한 태어난 척하고 죽겠다고 그러더니 뭔 소리요. 그러니 이 범협의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화가 나서 이 뺨을 칩니다. 내 아들이 보통 하면 아들이 사형짓하면 울어야 될 텐데 내 아들이 죽더라도 청담의 명예를 가지고 가기를 바랬던데 겨우 네가 큰 소리는 뻥뻥 치더니 요 정도냐 하고서 또 아기를 찾다. 그때 가서 눈물을 탁 그쳐. 그게 이제 무늬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담이 그 시대를 이끌어줬느냐, 시대적인 분위기냐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형은 사형, 후한선 이런 얘기다. 이뿐 아니에요. 이 황실에도 이 청담 기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 청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송나라 때에 이제 둘째 황제가 유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황제가 됐어요. 근데 황제 자리 웃기는 자리야.
그래가지고 뭘 하냐? 궁궐 안에다가 좌판 벌리고 장산을 해야 장산오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안 되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도 쿠데타를 일으켰나 그만두지 뭐. 그리고 그 동생 이제 누굽니까? 그 동생 저기 유이구 동생이 유일용인데 그 동생을 또 세웠어요. 셋째 동생을 세웠습니다. 근데 셋째 동생이 이제 뭐 밑에 사람들이 쿠데타를 이겨서 이제 황제를 하서 당시 황제 하시오 그러니까 그런 건 뭐래? 그 저기 뭐야 해림이라고는 도인이 하나 야 네가 정치 다 해. 난 앉아서 놀 테.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담적 분위기가 황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유령 유성의 유령 여기 이제 장태자였다가 황제가 되고 쫓겨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얘기대로 이제 이러한 육아 사상이 청담 사상으로 바뀌고 노장 사상으로 바뀌는데 이것과 딱 매치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불교입니다. 불교가 후한시대에 들어오죠. 후한시대에 들어와서 말하면 후한의 그 명제의 동생이 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후가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자성감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갖다 대고 형님 내가 저기 조공을 좀 바칠게요. 이제 그리고 돈을 갖다 많이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명제가 너는 황제와 노자의 미연을 외우고 황노 사상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부도라는 건 부처죠. 부도의 인자함을 숭상하면서 깨끗하게 하는데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를 보게 됐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자성할 시기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지난번에 얘기한 김일제 같은 경우에 이제 흉노에서 올 때 이제 불상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성이 금자를 넣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서 이제 불교의 말하면 허무라든가 자비라든가 그런 이제 해탈이라든가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초탈, 방달, 방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유영의 그 기념관인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 쓴 얘기를 갖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자연스럽게 말하면 중국의 말하면 청담적 분위기 물론 도가하고 불교가 일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조금 나중에 갈라지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청담과 방달이라든가 초탈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해탈이라고 하는 얘기고 맡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수용해.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들어올 때요 반드시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불교의 2차 음식입니다. 그렇죠? 불교 기독교 들어올 때 무슨 천주교 무슨 저기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이것은 사상 자체가 중국 자체의 변화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 자체적 사상이 초탈 창 이런 것과 믹스업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용돼 나가고 그래서 불교가 인도 불교가 아니라 중국 불교가 형성돼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세고라든가 구마라집이라든가 이제 불타라발타 같은 그런 그 이제 사람들이 막 하고 이 얘기는 저기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면 이제 선종 쪽으로 가면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 6대 그 선종의 그 해능 스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인도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하고 해가, 승참, 도신, 홍인, 그다음에 해능 이렇게 되죠. 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수나라가 581년에서 589년에 이제 그 수나라가 완전히 통일하고 618년에 당나라로 넘어가죠. 이 양반들이 이제 살았던 시대를 갖다 보면은
윗나무쪽 말기 수당 초기 이런 시기에 완전히 말하면 불교의 이제 그 뭡니까 중국의 노장 사상, 청담 사상이 막 그런 분위기에서 불교가 말하면 중국 불교로서의 말하면 자리를 갖다 굳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때에 그 유명한 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뭡니까 손오공 얘기 나오죠. 뭐죠? 금박사님. 예? 예. 그 얘기가 이 시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서양 쪽으로 가면 기독교에 가면 뭘로 바뀝니까? 철로역정. 어디 교회 나가신 분 계세요? 철로역정 읽으셨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구도와 이 서유기의 구도를 한번 딱 비교해 보세요. 그것이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철로역정이라서 하늘나라 가는 길에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다 쫙 이제 과정을 써놔요. 소설적으로 써놔요. 이게 서유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불경을 구해오는 모든 어려운 과정을 갖다 그것은 인간의 수양의 과정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써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조 달마대 이조 해가 스님 이건 이제 이쪽에 그 유명한 얘기죠. 이제 이쪽에 달마 스님이 가서 제자 해가가 제자로 삼아주시오. 영 안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때 눈이 온데 꽃이 눈 속에 뭐 꽃이 피면 그때 해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팔을 잘라가지고 피가 눈 속에 묻혀서 그것이 꽃핀 걸로 봐서 그때 가서 이제 제자로 받아갔다. 그 유명한 일화죠. 달마와 해가 단비구법이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2조, 3조 승찬도, 5조 홍인. 그러면 6조에 가서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5조 홍인 스님 때 가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가서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제자들 이때에 나무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가서 나도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무식꾼이 뭐 나무꾼 하다가 금동 가서 방 하나 지어라. 그래서 이제 방을 짓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홍인 스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공부해서 깨달은 바를 한번 이제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신수가 그 당시에 제일 1등 제자야. 홍인 스님은.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신인데 여기는 신사라고 했어요. 하여간 내 몸은 도리수요. 내 마음은 명령대라. 그죠? 그래 때때로 이 먼지를 갖다 긁어오면 그때 가서 이 먼지가 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를 써요. 불교로서 이제 마음을 닦는 얘기를 썼는데 그걸 갖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 저 신수 형님이 뭐라고 썼어? 그러니까 읽어줘요. 그러니까 다 가더니 희는 아직 머리도 깎기 전입니다. 머리도 깎기 전인데 더 가는 보리 본무수. 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야. 그렇죠? 본래 나무가 아니야. 그리고 명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대가 있는 게 아니야. 받침이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어떤 물건도 없는데 거기 뭘 닦고 자시고 볼 게 있느냐.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신수는 문 앞에까지 왔고 이제 누구야 해능은 문 안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의발을 전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수의 그 후배들이 밤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하면 저기 대유령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광주로 넘어가는 대유령이었어요. 그게 한번 갔죠. 갔는데 거기에 그 쫓아온 사람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쫓아왔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네. 해명 스님인데 거기 그 해명을 기념하는 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딱 주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그게 아직도 한 20년 전에 가서 본 일인데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물이 찬지 더운지는 마셔봐야 하나.
그게 줄연으로 써 있어요. 그게 사실 요새 말이죠. 요새 이 물이 찬지 더운지를 갖다가 5도씨다, 10도씨다, 100도씨다 이러는 사람은 참 많아요. 실제로 체험해 보지 않고 그냥 그 물 100도씨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맹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현실 체험이라고 하는 얘기, 오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러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서를 유지해서 국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 아까 종회와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면 그래도 유교적 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고, 이건 이제 북유 시대에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춘추 시대 제자백과 한대 유학으로 유교화되고 윈남죄의 청당한 불교의 수요. 그래서 당대 오면 오경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교를 갖다 또 이제 그 성경화하고 있습니다. 오경정이. 왜? 해석은 내가 정의 올바르게 해석한 대로만 해석해라. 그거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시험 봐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오경정이에요. 그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훈고적 이해고 이거 국가 권력과 결부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송대 와서는 성리학이 되는데 이건 불교 수용하는 거예요. 유학이 불교 수용해서 그래가지고 철학화해 나가는 과정이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성리학이 바로 금나라가 이제 내려오는 바람에 성리학이 아주 주자학으로 봐요. 그 성리학과 주자학을 대체적으로 일치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다릅니다. 하나는 뭐 철저한 말하면 화의준별이라든가 이제 상하 관련이 확실한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주자학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커다란 무기입니다. 아까 한대에서 유학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국가 권력을 갖다 유지해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500년간의 주자학이 국가 권력을 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한 보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꾸질 못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원대의 주장 전파되고 뭐 이래서 근데 명대의 주장을 하다 그다음에 바로 양명학이 탄생합니다. 그에 반발. 그다음에 이제 청대 이제 고정학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